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중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어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노동력이 필수인 국가인 중국에서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나라가 붕괴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인도의 인구 숫자가 따라잡히면서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생산망을 인도에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0년만 지속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는 더는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텐데 중국의 혼인율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 한 해 혼인 건수가 1346만 9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매년 평균 84만 건 이상 혼인 건수가 감소해 10년도 안 되는 사이 결혼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의 지자체에서는 결혼하는 가정에 한 하루 1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중국인의 평균 급여가 한 하루 약 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중국의 혼인율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여자입니다. 한국어로 따지자면 모처녀라는 단어인데 현재 이 남은 여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剩男吧，因为剩男的需求比较大。大于剩男，为什么？没钱又丑。我觉得剩女可能会惨一点吧。为什么？因为男人他年龄大一点的话，感觉也不是很那个，但是女人感觉一过30就感觉很有点老了。大龄剩女，因为身边的小姐妹到时候都儿孙满堂，然后一个人在养老院的话会比较孤独吧。因为我觉得我已经大龄剩女了，我还没有过得太凄惨。其实我觉得大龄剩男吧，男生的话我觉得会更需要女生，女生我觉得没有那么需要男生。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자 중국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可能很多女孩就回不去了，也嫁不掉了，就是大城市这么多剩女的原因。我觉得本质上是啥呢？你的追求和你自身没有匹配上。你来上海之后，你自己有什么变化？我的变化太多了。第一就是我身边接触到的这个有钱人太多了。上海真的是纸醉金迷的上海，他们年纪也很轻，来了以后受到了极大的冲击，说哇，原来有钱人这么多。他说，但是我的客户们却那么的有钱，这个就是天堂和地狱的那种感觉。你觉得会对一个女生的发展会有不好的影响吗？她可能想要的很多，但你看，一个女孩在大城市待久了，她如果回到自己的家乡去嫁一个男人的话，她有可能会很苛责那个男性。哎，你怎么不这个？你不那个？你没有钱买这么好的车子房子，你的能力也不强，就可能很多女孩就回不去了，也嫁不掉了。就是大城市这么多剩女的原因。我觉得本质上是啥呢？你的追求和你自身没有匹配上，就是眼高手低的问题。我们不回老家。 所以回不去了呢，真的回不去了。我觉得那时候过得好惨，手里也剩不了几个钱，也没有朋友，十几平的出租屋。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많지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하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농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신부값이라는 것이 너무 비싸서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위해서 신부 측에 줘야 하는 돈인데요. 결혼 예물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금액입니다. 중국의 평균 급여가 한 하루 약 100만 원인데 신부값이 9,5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출신 25세 남성은 결혼한 지 33일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별거한 아내의 집 앞에서 내가 준 선물 내놔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에 나섰는데 그가 결혼하기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일당이 많은 일을 해 결혼 자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반납해달라는 시위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급하게 돈을 빌리는 신랑의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의 젊은 여자들에게 신부값이 없다면 결혼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不会，因为我觉得没有彩礼就相当于你就没有钱，没有钱那你以后怎么给我幸福呢？吃个饭都还要吃不起的，那我干嘛要嫁给你呢？只要对我好，对我家人好就好了。我觉得其实这个没用，好有什么用？又没有什么吃的东西，没有钱给你花，
因为过日子都是要用钱嘛，这些吃喝什么住都要钱。如果没有的话，那怎么对你好？我爸妈不会让我跟他一起受苦的，和钱没有关系，就是只要互相喜欢就行了。没有彩礼，没有彩礼，我嫁个一个男的，如果连彩礼都没有，那有什么嫁的意义呢？对吧？不会吧？对吗？我觉得虽然不是说因为钱吧，但是毕竟这些都是用我自己的青春。因为钱很重要，因为我是一个物质的人，对，必须得要钱。彩礼，那彩礼肯定要有啊，多少没关系嘛，但至少你要让我妈妈心里舒坦的呢。你不可能说我妈帮我养那么大。 이렇듯 중국의 젊은 여자들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중반의 여자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결혼업체 대표의 한 사연을 들려줍니다. 前2天和朋友聊天，真的有点惊讶。现在中国的单身人口总数都已经超过2亿了，想想真的是挺震惊的。有意思的是，其中有5000万左右是老年单身女性，而在城市里，好多职场女性都在各种单位工作，像外企、国企和私企等。而那些单身的男士呢，大部分都在农村，这就形成了现今的3大光棍体系：农村的男光棍、城市的职场女光棍以及老年的女光棍。说实话，很多女光棍的择偶标准真的高到让人吃惊，要求男方有房、有车，还得有足够的存款。反观很多男的因为各种原因结不起婚，不论是男是女，都应该抓住年轻的时候去结婚。尤其是女性，当你工作越来越成功，事业比男人还要出色的时候，你会发现相亲时男方可能不太看重你那些，反而可能更喜欢那些年轻、性格温柔的女性。当然，男性也是如此。早婚其实能避免很多不必要的问题。你的价值是由相亲市场上来决定的。而最近遇到的事情更奇葩，有对想相亲的男女，其中男生是92年的，身高175左右，做的是建筑工程；女的呢，91年的，职业是企业会计，不过有点偏胖。他们在网上看了对方的资料，觉得挺合适。两人坐下后，女生一直沉浸在自己的咖啡里，男生看得有些尴尬，就想拉点话题，问女生平时喜欢啥，女生却直接问他年薪和房车情况。那男的就说工作做建筑，年薪20-30万左右，开的是福特，有套便宜一点的房，90多平，但好处是没有贷款。女生就嘟囔了几句，然后女生就提出自己的条件，说婚后不想生孩子，想要一个精神伴侣，那彩礼给不给？女的当然说要。接下来两人开始讨价还价，男的提出了各种方案，比如请人做家务，把父母送到养老院等等，都为了让女的答应不要彩礼，但女的坚持彩礼必须给。后来两人就因为这事吵了起来，见面不到半小时就各种数落对方。最后那女的当场气得把包一抓，火速出门，想找个人照顾你，却连彩礼都捏住不给。他嗤笑住接着说，你这么计较也不怕单身到老。那男的明显也被激怒了，只是他说，你都30多岁了，你说这是什么情况？两人才见面不到半小时，竟然到我这来投诉对方。给这样的人介绍对象真的不容易，根本是让人做不来的买卖，完全是时间浪费。 현재 중국 내에서 남은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화장품 회사에서 중국의 남은 여자들이 화장품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는 주제의 광고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여성 여러분, 당신들의 기준을 낮추거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60세 미만인 여성은 노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남은 여성 여러분, 당신은 키가 크고 부유하며 잘생긴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원합니다. 남자가 매력을 느끼는 유일한 점은 여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요구사항은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누가 덜 유리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항상 20대 여자를 좋아해요. 보자 남자 중에 누가 노파와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떤 남자가 노파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50세 이상의 미혼 남성과 여성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해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면 30대 남성이 20대 여자를 찾는 경우가 흔하지만 30대 여성이 20대 젊은 남자를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초기의 소비주에는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등록된 임산부는 단 788만 명 반성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소비주의와 그에 의해 만들어진 편한 제품들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20년 국가 통계에 따르면 3,7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남은 남자들이 끔찍할 거다.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선진국에서 인구수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국민의 경제력 대비 줄어드는 인구 숫자가 충격적이다 보니 국가 부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서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